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 2분반을 강의하게 된 서영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하고 지금 4월 27일 날 6407호에서 대면 수업을 이제 9차시부터 함께 할 거고, 온라인상으로는 이제 지금 안내되고 있는 학지사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 2020년에 발간된 학지사 책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 계획서는 제가 좀 자세히 적어 놓은 거라서 학교 그 종합 시스템에는 이렇게 자세히 입력은 안 했고요. 이 한글 파일은 제가 우리 학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트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때 좀 자세히 좀 찾아보시고요. 살펴보시고 탐색도 해보시고 조금 여러분이 힘들 부분이 있으면 이제 4학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학습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거고, 어려운 부분은 대표 학생을 통해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번 차시는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의 기초에 대한 파트입니다. 이 책이 선정하게 된 거는 2019년 2019년 개정 놀이과정에 대한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책이어서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하드코스 책은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책을 여러분이 학습하시면서 조금 들고 다니시고 언제든지 펼쳐보실 수 있도록 용이하게 책을 선정하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는 왜 필요할까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비단 의사나 치료사, 전문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참 잘 편성이 돼서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은영 박사라는 정신의학과 선생님께서 되게 상담 영역이 되게 방대하시긴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동에 대한 문제 행동에 대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방송국의 사람들이 촬영을 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분석해주고 부모가 어떻게 지원해주면 좋은지, 또 시청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안내해주는 이제 미연에 예방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와 교사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비 교훈으로서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와 지식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와 교사, 또 문제 행동의 개선과 예방을 위해서 문제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 행동의 발생 원인과 이제 유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학교에서 각 차시별로 이제 A형, B형, C형, D형, U형의 수업 형태가 있는데, 저는 D형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뭐 알바라든지, 또 저번 학기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제 수업은 또 이번에 오후에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부분은 어려움은 없을 거로 파악은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코로나 시국 코시국에 또 장단점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언제든지 펼쳐서 보실 수 있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용이하게 수업을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의 그 한 차시별로,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25분씩 녹화를 하고 그 한 차시별로 Q&A라든지 과제물이라든지 또 토론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수행평가 과제물을 각 차시별로 3개 이상 제시하라라는 세부 평가 지침을 저희들에게 좀 안내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행동의 발생 원인과 이제 유형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이 과목을 통해서 적절한 진단 방법이라든지 중재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저도 유아교육을 4년, 석사과정 2년 반, 박사과정을 2년 하고 박사 논문을 쓰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현장 가시기 전에 저랑 대면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현장의 교사들이 어떤 기록을 하는지 조금 더 용이하게, 지난 학기 여러분 선배님들의 강의 평가가 상당히 좋았고, 또 하나는 2분반이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 수업에 대한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교재가 좀 많이 이 과목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도 좀 어렵고요. 배워 나간다 하더라도 그걸 다 적용할 수 있는 실력들을 갖추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강점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 과목을 통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의 계획은 지금 중간고사까지는 8주까지죠. 4월 21일까지는 온라인 동영상을 교재 진도를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진도를 나가서 빼고, 28일부터는 조금 스무스하게 연습해보고, 우리가 동영상을 찾아서 그거를 기록해보고 발표해보고, 그럼 좀 현장 적용에 대한 부분으로 온라인 진도를 빼는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이제 점심 드시고 오셔서 이 되게 하드한 과목을 그냥 입력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도를 제가 조금 많이 빨리 빼서 딱딱하고 헤비한 부분을 진도 이제 온라인으로 좀 스무스하게 들으시고, 이제 조금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외에 대면 학습 때 실행해 보는 부분으로 진도를 나가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의 계획이고,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대를 통해서 아니면 쪽지를 통해서, CTL 쪽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고, 현장에 있는 교사, 또 아이를 기르는 부모도 아이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상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진단을 내려서 주위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아동의 발달 영역별 특징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2학년 때나 1학년 때 전공 과목으로 영유아 발달이라는 과목을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4학년이시니까. 그래서 그 영유아 발달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의 아동의 발달, 뭐 인지 영역, 사회 정서, 신체, 이 영역별의 특징을 알아두시는 게 또 이 과목의 핵심 내용들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동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왜냐하면 아동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초이스한 이 책은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모든 기관의 교사 및 예비 교사인 여러분에게 아동을 상담하고 발달을 진단하는 전문가 부모들에게도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의 필요성과 발달 영역별 검사 도구와 방법을 제시하여서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모두 다루어진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가지고 다니시기도 좋고 또 현장에 나가셔서도 좀 떠들어 보기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교사 및 예비교사가 민감한 관찰자가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주고자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총 6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4장 6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부는 제1부는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의 기초로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두 번째 파트 2부는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의 유형 부분으로 관찰 연구, 실험 연구, 조사 연구, 사례 연구, 포트폴리오 평가, 발달 영역별 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달 영역별 검사에서는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아동 검사의 실행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검사들에서 살펴보고 검사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제3부는 아동 행동 연구 방법의 이해 부분으로 아동 연구의 절차와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부는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아동 관찰 유형의 실제 부분으로 실내외 환경과 일과 운영 및 아동 관찰 그리고 학부모 면담으로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이 현장 나가기 전에 이런 과목을 배움으로써 되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도 현장의 경험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언제든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론적인 이 교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한번 터치를 하고 대면 수업을 하는 4월 말, 5월 또 6월 초까지 해서 이제 그런 실제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5부는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의 실제편으로 연령별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누리과정에 기초한 유아평가와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평가는 현장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제 6부에서는 행동수정 이론에 대한 부분으로 행동수정 이론과 행동수정 기법으로 구성을 합니다. 아동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행동수정 기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며 행동주의 이론이 탄생하기까지 대표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동주의라는 부분은 영유아 발달을 배울 때 조금 뭔가 행동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유하는 이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과목을 배우는 이유가 바람직한 행동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행동주의 이론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6부에서는 행동주의 이론에 대한 부분,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도 행동 수정에 대한 실행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탐구를 해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은 증가시키고 문제 행동은
감소, 제거시키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가 됐을 때 우리가 예쁜 애들을 만나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 선생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하는 선생님의 손길과 선생님을 감정을 상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 없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현장은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을 또 기다리고 있고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성숙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체 행동을 발달시키고 촉진시키는 구체적인 행동 수정 기법을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하여 가지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윤미나 교수님하고 저하고 김민희 학과장님하고 강주 지역의 어린이집 교사들 누리 연수를 토요일마다 이제 매주는 아니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는 2번도 하게 되는데 이제 개정 누리 과정이라는 수업을 교사가 되시면 듣게 돼요. 이게 국가에서 이제 무료로 진행하긴 하지만 2019 개정 누리 과정은 보건복지부 필수 의무 교육이에요. 교사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보통합이 되면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이제 교육과정을 통합하면서 무조건 들어야 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또 이걸 들음으로써 교사가 받는 월급의 연구수당비가 30만 원이 교사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2019 개정 누리 과정에 이제 방향성을 조금 적용한 책들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책들은 3, 5세 누리과정이라면 지금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또 이제 여러분 예비 교사로서 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경험해 보시고 현장에 나갈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부분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좀 전반적으로 드렸고 1장에 대한 부분은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부분으로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에 대한 이해 파트입니다. 교재론 22페이지까지고요. 아동 관찰 행동 연구는 왜 필요하고 그런 행동 연구의 역사와 또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와 제한점 이런 부분으로 제1부 1장은 이런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필요성과 역사와 윤리적인 문제와 제한점. 요즘 아이들 사진 찍는 것도 소상권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아이들의 개인적인 인권 또 아이들의 개별적인 그런 노출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파트에 안내되어 있기도 합니다. 1장에 대한 부분으로 아동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관찰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발달 특성상 미성숙한 존재인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거부하기 어렵고 짧은 주의집중 시간으로 인해 관찰자가 보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는 아동 관찰과 관련된 기초적 지식 습득 및 행동의 여러 측면을 실제 상황에서 관찰하고 이론적 지식을 응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 관찰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교사이죠. 그래서 관찰을 통한 연구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고려해야 되는 윤리적 문제나 제한점들에 대한 살펴봐야 하는 이유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1장에서는 아동 관찰, 행동 연구, 윤리적인 기준이라는 3가지 단어가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관찰법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으로 영유아에 대한 대부분은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죠. 근데 검사나 면접과 같은 인위적인 상황은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에 대한 그 필요성이 우리 교재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제가 편하게 리딩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은 조금 귀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니까. 아동 발달의 연속적인 이제 부분이고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발달에 있어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 생애를 통해 발달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아동기에 정상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꾸밈없는 행동들을 자세히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이 관찰입니다. 관찰을 통해 아동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분석한 자료로 예측 가능한 행동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소구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앞서 설명드렸듯이 행동이론, 행동주의 이론, 행동수정 이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잘못된 행동을 없애거나 줄여주는 부분으로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통해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잘한다고 강화를 통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관찰은 아동기 발달 특성을 과학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이제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관찰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의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5가지로 16, 17페이지에 16, 17페이지에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대부분 누구나 나를 관찰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관찰을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고, 두 번째로는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한 언어로 구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동의 행동, 생각, 학습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들의 말로 표현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눈짓, 몸짓, 슬픔이나 기쁨 등의 다양한 표정 행동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인 정보도 함께 수집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세 번째로는 아동의 지속 가능한 주의 시간을 비교적 짧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흥미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이제 놀이에 몰입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제시된 상황에 장시간 집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주속 시간이 짧은 아동에게 검사나 면접 방법보다는 관찰이, 외부인의 관찰이 비교적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아동은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5번째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관찰은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집 방법보다도 윤리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기록 가능한 관찰 내용들을 아동에 대해 깊이 있게 철저하게 총체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